안녕하십니까. 주알남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이유만 보고 주식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다 하니까 사고, AI가 좋다 하니까 사고, 그런데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 그제야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곤 했습니다. 문제는 찾아봐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러버 소켓, 패키징, 후공정. 처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2분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ISC라는 기업 하나를 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진 뒤 어떻게 검사되고 여기서 또 돈 어떻게 버는지 최대한 쉽게 시리즈별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ISC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을 거친 다음에 칩을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검사까지 마쳐야 비로소 AI 서버든 자동차든 데이터 센터든 최종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ISC라는 기업은 바로 이 마지막 검사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때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잘 만들었으면 끝이지 왜 또 검사를 해야 할까요? 요즘 AI 반도체는 칩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칩들이 기판 위에 올라가서 모듈이 되고 이 모듈에 수십 개와 수백 개가 모여서 서버 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렉이 수백 개가 모이면 AI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여기서 AI 학습이랑 추론 같은 대규모 연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자그마한 칩 하나가 불량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듈 하나가 죽고 서버 전체가 멈추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들도 하나하나 전부 가격이 비싸고 시스템 전체에서 맡는 역할도 큽니다. 불량 하나의 대가가 너무 큰 셈이죠. 그래서 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아도 이 칩 하나하나가 문제가 없는지 실제 작동 환경에서도 안정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테스트해야 하는 항목과 횟수가 같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ISC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업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SC는 이제 테스트 소켓과 이제 장비,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SC는 이 일반 테스트 소켓에 포고 타입의 강점이 있는데 과연 테스트 소켓이 무엇일까요? 테스트 소켓은 테스트를 할 때 핵심이 되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전용 콘센트입니다. 칩마다 각자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단자 배열도 다릅니다. 그래서 칩을 검사할 때 칩을 검사 장비에다가 바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칩과 검사 장비를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이 제품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중간에서 칩과 검사 장비를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그게 테스트 소켓입니다. 칩을 소켓에 올리면 소켓이 검사 장비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장비가 이 통로를 통해 신호를 보내서 칩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소켓은 반복해서 쓰다 보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소켓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버닌 소켓, 그리고 포고, 핀 소켓, 그리고 실리콘, 러버 소켓입니다. 먼저 큰 틀부터 잡으면 이 포고와 이 실리콘은 이제 일반 테스트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양산된 다음에 불량이 없는지 검사할 때 쓰는 부품입니다. 이 둘은 검사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칩에 어떻게 닿느냐가 다른 방식입니다. 이는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버닌 소켓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AI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서 24시간 돌아가면서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환경을 미리 재현해서
고온 환경과 고전압 상태에서 칩이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에 쓰이는 소켓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포고핀 소켓과 이제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떤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포고핀 타입 소켓 방식은 금속 핀이 접점에 반도체를 이렇게 누르면 직접 닿고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눌리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접촉이 안정적이고 칠 구조에 맞춰 설계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실리콘 러버 방식은 금속 핀 대신에 실리콘 내부에 이제 도전성 입자를 통해 전류를 전달하게 됩니다. 스프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신호가 지나가는 거리를 더 짧게 유지할 수 있고 접점이 작아지는 미세 피치나 이제 고속 테스트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러버 테스트 소켓이 바로 ISC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버닌 소켓입니다. 앞선 기능 검사를 통해 지금 이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확인한다면 이 버닌은 일부러 칩의 발열과 같은 극한 상황을 재현해줍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칩을 이 버닌 소켓에 넣고 이제 여러 개의 소켓을 버닌 보드에 장착한 뒤 그 보드를 대형 버닌 테스터기에 넣어서 이제 많은 칩을 이제 동시에 검사를 합니다. 이로써 고온과 높은 전압 환경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작동을 시켜보고 현재는 멀쩡하지만 초기에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미리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ISC의 핵심 사업인 이제 테스트 소켓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실리콘 러버 소켓, 포고 핀 소켓, 버닌 소켓이 방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ISC는 소켓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에 이제 아이세미와 이제 테크드림을 인수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장비와 소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모듈 테스터, 하이 스피드 버닌 테스트기 같은 검사 장비부터 HBM과 이제 D램, 세정용 케미칼, 그리고 PCB 유통까지 제품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고객사에게 소켓만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켓, 장비, 소재, PCB를 한 곳에서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업체한테 공급을 받는 것보다 한 개의 업체한테 이제 공급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공급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객사가 ISC를 대체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ISC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고, 특히 실리콘, 러버 소켓에서 글로벌 1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겁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이 테스트, 소켓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ISC는 딱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소켓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소켓은 소모품입니다. 칩을 검사할 때마다 접촉하고 마모되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칩 생산량이 늘면 테스트 횟수도 증가하고 소켓 교체 수요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왼쪽을 보시면 테스트 소켓은 맞춤형 제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회사가 새로운 공정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칩 설계를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소켓이 필요하거든요. 양산용뿐만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쓰이는 또 R&D까지 소켓까지 포함하면 이제 설계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결국 칩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수요가 생기고 또 칩 설계를 바뀌어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수요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AI 반도체처럼 생산량이 증가하고 설계도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소켓 수요가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SC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고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GPU, 서버용 CPU, 그리고 메모리까지. 특히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글로벌 3사가 전부 ISC의 기업을 사용 중입니다. 여기에 더 하나, 지금 구글과 아마존, 메타 같은 큰 회사들이 자기만의 AI 칩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칩이 하나씩 공급이 될 때마다 그 칩을 검사할 소켓도 새로 하나가 필요하겠죠. 칩 종류가 증가할수록 소켓도 더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소켓은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칩 구조에 맞춰 설계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갑자기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주요 고객사, 양산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ISC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ISC가 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숫자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왜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는지, 주가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주가 또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은 과거의 재무제표와 이제 미래의 재무제표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 4분기에 이 E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증권사들의 전망치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실적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내놓은 예상 평균을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문가들이 보는 기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이제 316억에서 2분기 516억, 3분기 645억, 4분기 723억으로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보이시나요? 2026년에 들어와서도 1분기 682억, 2분기 729억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3분기와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6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이제 마진이 높은 제품보다 마진이 낮은 제품이 그 분기에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려면 이제 그 다트의 이제 재무제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다 분석해드리니 직접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연간으로 보면 이제 또 흐름이 뚜렷합니다. 24년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터지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 1744억에 영업이 447억, 그리고 25년에는 매출액 2201억, 영업이 600억으로 확실하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6년과 2027년 또한 증권사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확연하게 증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SC는 이 증가하고 있는 수에 맞춰서 베트남과 동시에 국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그리고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걸쳐서 새로운 생산 능력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GPU와 ASIC 고객사들이 먼저 전용 설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증설이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는 수요가 먼저 존재하고 설비, 투자, 즉 공장을 건설하는
그 구조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네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ISC 소모품입니다. 칩이 많이 제작될수록 소켓 수요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이 GPU와 CPU, 메모리, 그리고 아직까지 AI, 반도체, 핵심 고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고객도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가 고성능화될수록 테스트가 어려워지고 소켓, 단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켓에서 장비, 소재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고객사가 ISC를 대체하기 더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ISC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이 테스트의 가치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영상이 ISC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